시작합니다. 영화는 바비 인형처럼 보이는 한 여인이 여러 차례 칼에 찔린 후 죽은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시체는 불에 태워졌다는 내용과 함께 긴급 속보가 나가고 방송국은 매우 분주합니다. 그런 정신없는 상황에서 방문했던 식당 리뷰를 SNS에 올리고 있는 유지. 그는 SNS에선 맛집 리포터 레드스타지만 방송국에선 별 볼 일 없는 계약직 조연출입니다. 그런 그에게 대학 동창 카노의 전화가 옵니다. 그녀는 지금 뉴스에서 난리가 난 시골의 계곡 살인사건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카노는 이번 시골의 계곡 살인사건의 피해자 미키 노리코의 직장 파트너입니다. 그녀가 죽은 날은 금요일 밤 부서 송별회를 마친 뒤였다고 하는데요. この話ツイッターにつぶやいたりブログに書いたりしちゃダメだからね。 하지만 이미 대박을 예감한 유지는 SNS에 쉴 새 없이 실시간 취재 상황을 올려댑니다. 제대로 된 취재를 위해 카노를 만난 유지. 백설공주 비누회사에 미녀가 죽었다고 해서 이때부터 백설공주 살인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유지는 본격적으로 범인을 찾기 위해 인터뷰를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로 인터뷰한 사람은 죽은 미키 노리코의 직장 동료 1, 카노. 카노가 의심한 사람은 같은 미키의 이름을 쓰는 시로노 미키인데요. 입사 때부터 비주얼의 차이가 너무 컸던 두 사람은 회사에서 커피를 타는 사람은 시로노가 하고 커피를 내간 사람은 죽은 노리코가 했습니다. 시로노는 시노야마 계장과 사귀었는데 얼마 못 가서 노리코에 의해 남친 시노야마를 빼앗깁니다. 질투 때문에 시로노가 노리코를 죽였다고 보는 상황. 그리고 사건 당일의 송별회 밤. 真山さん、本当にお世話になりました。あなたと出会えてよかったわ。送ってくよ。ありがとう。 비누회사 단골 업자가 시로노의 차에 노리코가 탔다는 정황이 나오고 ていうか、なんで三木のり子は寝ちゃってるわけ？睡眠薬かなんか？ 그 후 시로노가 급히 역으로 뛰어가는 걸 회사 다른 직원이 발견했고 그녀의 차는 역 주위에 주차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건 그녀가 어머니의 건강이 위독하다고 말하며 갑자기 휴가를 간 것인데 문제는 그 이후로 시로노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미키 노리코의 직장 동료 2, 에미, 일명 밑장을 만납니다. 밑장은 현재 가장 유력한 용의자 시로노의 파트너인데요. 시로노의 특징은 특징이 없다는 것과 시노야마 계장과 같은 도시락을 먹는 것으로 보아 함께 사귀고 있었고 이후 노리코에게 시노야마를 빼앗긴 것까지 말합니다. 恋人を取られたくらいでめった刺しにして火までつけますか? 밑장은 거기서 더 나아가 광폭 운전을 하는 시로노의 모습과 산에서 노리코의 비싼 볼펜이 사라졌을 때 혼자 웃고 있는 시로노의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시로노가 노리코를 차에 태우기 위해 훔친 볼펜으로 유인했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미키 노리코의 직장 동료 3, 시노야마를 만났는데요. 먼저 유지는 정말 시로노와 사귀었냐고 묻자 시노야마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백설공주 비누가 대박을 치면서 계속되는 야근에 쓰러졌던 시노야마. 그 모습을 본 시로노가 일방적으로 시노야마에게 도시락을 싸줬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을 유혹한 노리코와 사귀면서 냉정하게 시로노를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네 번째로 만난 사람은 미키 노리코의 직장 동료 4, 오자와. 그도 역시 1차 회식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방을 마치 럭비공 든 것처럼 안고서 전력 질주하는 시로노를 봤다고 합니다. 유지는 취재하면서 피해자 노리코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세리자와 브라더스의 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지는 마을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인 살인 현장 시골의 계곡에 가봅니다. 지금까지 알게 된 정보들을 계속해서 SNS에 올리는 유지, 그리고 죽은 노리코의 사건 현장을 촬영합니다.あなたさえいなければ幸せだったはずなのに。鏡よ鏡、白雪姫はもういない。 그리고 마침내 유지는 그간 취재했던 모든 내용으로 방송을 내보냅니다. 이 방송은 그야말로 대박이 터지고 もしかしても
白雪姫を殺した犯人の行方が 방송으로 인해 카노의 회사는 난리가 났습니다. 확실히 시로노가 범인이라는 정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사람들은 시로노를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에 유력한 용의자 시로노 미키의 동급생 미노리가 유지에게 항의성 편지를 보냅니다. 미노리는 시로노가 너무 착한 친구라며 살인을 했다는 걸 부인합니다. 또한 밤을 좋아하는 시로노가 밤을 놔두고 케이크를 훔쳐 먹었다는 것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시로노와 사귀었다고 알려졌던 시노야마가 정작 본인은 사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최근까지 시로노와 통화했던 미노리는 시노야마와 노리코는 확실히 사귀었다고 주장합니다. 유지가 실시간으로 SNS에 올린 취재글 때문에 방송국엔 항의성 편지가 왔고, 유지는 이때부터 SNS에 글을 잘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지가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유력한 용의자 시로노의 동급생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학생 때부터 뭔가 우울했다는 시로노, 그녀의 별명은 저주의 시로노였다고 하는데요. 청소 시간에 걸레로 축구를 하던 한 학생이 시로노 머리 위에 걸레를 차버렸고, 그 이후 이 남학생은 교통사고로 전치 3개월을 받았습니다. 정작 사고가 난 학생은 저주라기보다는 그냥 자전거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인데, 그 브레이크를 시로노가 고장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고향 주민을 찾은 유지. 어린 시절 시로노가 저주의식이라고 해서 나무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찾은 사람은 시로노와 절친이었던 유코. 히키코모리인 그녀는 시로노와 함께했던 과거를 말해줍니다. 사람의 인형을 만들어 태웠던 저주의식은 실제로 있었고, 그것을 제안한 사람이 시로노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저주의식을 한 이유는 유코 본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아이들 중에 얼굴이 예뻤던 유코는 다른 예쁜 여자아이로부터 질투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친구였던 시로노. 두 사람은 빨간머리 앤의 소설처럼 두 사람만의 신호를 만들었는데요. 유코가 괴롭힘을 당하던 날 밤이면 어김없이 시로노에게 불빛으로 신호를 보냈고, 시로노는 그런 유코에게 늘 자신은 여기 있다며 신호를 보내주었던 좋은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저주의식을 한 이후 신사가 있던 나무에 큰 불이 났고, 이후 두 사람은 부모님들의 강력한 반대로 다시는 만나지 못했는데요. 시로노를 그리워하는 유코. 그리고 이때 그녀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今の俺の話全部本当だと思うか。人の記憶ってのは捏造される。人は自分の都合のいいようにしか記憶を語らねえ。大切なことを見逃すな。レッドスター。 그리고 찾아간 곳은 시로노의 부모님. 아버지는 바짝 엎드려서 사죄합니다. 그런데 안쪽 방에 많이 아픈 할머니가 보이는데요. 돌아와서 편집을 하는 유지. これってみんな本当のこと言ってるんですかね? 에? 그렇게 다음 방송이 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노리코를 죽인 사람이 시로노라고 알려진 이때, 놀랍게도 이 방송을 호텔에서 지켜보는 시로노 미키. 이미 모든 방송과 SNS에는 그녀가 미키 노리코를 죽인 살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녀가 정말 범인인 것일까? 白野美希という人間なのでしょうか。 결국 시로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서 가장 예뻤던 유코와 친구였던 시로노. 빨간머리 앤의 소설처럼 시로노가 앤, 유코가 다이애나가 되어 절친이 되었고, 힘들 때면 두 사람은 상상의 나래를 함께 펼치곤 했습니다. 밤마다 서로에게 힘이 돼 주었고, 유코를 괴롭혔던 친구와 잘 지내게 해달라는 마음에서 저주의 의식을 펼쳐 주었습니다. 첫사랑에게서 머리 위에 걸레를 맞았고 쉽게 용서를 안 해주다가 용서해주겠다는 마음을 먹은 그날, 그 남학생은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그를 용서해주고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공상에 빠져 사고 났다는 말을 듣고 혼자 웃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로노였습니다. 절친이었던 미노리는 정말 좋은 친구라기보다는 그저 시로노의 연애와 성적 호기심이 가득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만난 미키 노리코, 그녀에게서 예전 유코를 괴롭혔던 예쁜 여자아이가 떠오릅니다. 노리코는 사실 차를 잘 탈 줄 몰랐기 때문에 시로노가 차를 만들고 노리코가 차를 내어간 것이었고, 직장 선배인 마야마가 예쁜 옷을 입고 왔는데 다음날 노리코가 그 옷을 입고 와서 다시는 마야마가 그 옷을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로노와 노리코가 관계가 틀어진 건 사람들이 자고 있는 노리코를 찬양하고 있을 때 시로노는 어릴 적 친구 유코가 더 예쁜 것 같다고 말한 이유였습니다. 白雪姫に出てくるように
시노야마가 쓰러지고 그에게 도시락을 싸주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노리코가 시노야마를 빼앗아가면서 사내 연애도 금방 끝나게 됩니다. 답답한 그녀에게 유일하게 힘이 돼줬던 건 사람들에게서 잘 알려지지 않은 세리자와 브라더스의 연주였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카노가 세리자와 브라더스의 마크가 달린 시로노의 컵을 깨뜨리고 충격을 받은 시로노의 표정을 본 노리코는 또다시 시로노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そう付き合ってるの。父の知り合いにレコード会社の人がいて、マサヨの方から声かけてきて、それで。どれだけ人のものを奪ったら気が済む。 그러던 어느 날 노리코는 시로노에게 내일 있을 세리자와 브라더스 콘서트 티켓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전히 세리자와 브라더스가 좋았던 시로노는 마지막 9시 10분 도쿄 급행표를 끊었는데 정작 당일날 노리코는 자신이 콘서트에 갈 것이라며 티켓을 주지 않았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카노가 찾아왔습니다. 시로노는 카노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카노는 시로노를 도와주기로 하는데요. 그녀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노리코에게 카노는 수면제 효과가 큰 감기약을 내어주었고 열이 올라오는 노리코는 약을 먹었고 すいません、風邪気味なので先に。もう会うこともないわねあなたとは。送ってくよ駅まで。いいわよ、歩くから。 特急券も渡してなかったし。 이때 시로노는 기차표를 준다는 말로 노리코를 차에 태우고 막상 역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자지 않는 노리코. 그녀에게 도저히 기차표를 줄 수 없었던 시로노는 忘れてきたみたい家に。 결국 차에서 자고 있는 노리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한 그녀는 결국 그렇게 콘서트장에 도착하고 영상에서 봐왔던 세리자와 브라더스를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결국 공연은 보지도 못한 채 시로노는 그 자리를 도망쳐 호텔로 들어갑니다. 죄책감에 빠진 시로노. 다음날 충격적인 뉴스에 눈을 뜹니다. 뉴스의 내용은 노리코가 끔찍하게 죽었다는 내용이었고 더욱 놀라운 건 유력한 용의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시로노 본인이었습니다. 남들 피해 안 주고 정말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죽어 마땅한 살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데 갑자기 뉴스에선 진짜 범인이 밝혀집니다. 놀랍게도 노리코를 죽인 사람은 카노였고 그간 회사 내의 도난 사건도 그녀의 소행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미키 노리코의 모습은 후임 카노를 잘 챙기는 좋은 선임의 모습이었지만 정작 파트너인 카노가 직접 느낀 노리코는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엔 뒤통수를 치고 은근히 무시하며 조롱하는 이중인격자였습니다. 이에 카노는 분노와 스트레스가 쌓여갔고 회사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는데요. 사라진 물건을 찾는다고 난리치는 동료들을 보며 카노는 스트레스를 풀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노리코가 이를 눈치채자 불안에 빠진 카노는 결국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데 범행 후 수사의 눈을 돌리기 위해 대학 동창이었던 방송국 직원 유지를 이용해 마치 범인이 시로노인 것처럼 유도했던 것입니다. 방송에서는 그동안 시로노를 범인으로 몰고 갔던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급격하게 인터넷상에선 여론이 바뀌어 열심히 마녀사냥을 했던 시로노를 살인자에서 심각한 피해자로 옹호하기 시작하고 반대로 방송으로 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유지는 오히려 본인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됩니다. 몸이 좋지 않으셨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집에 왔을 때 자신을 믿지 않았던 부모님들에게 뒤늦은 사과를 받습니다. 지금 시로노에겐 위로가 필요했는데 멀리서 다이애나 유코의 신호가 보입니다. 시로노의 아버지를 찾은 유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大丈夫ですか。はい大丈夫です。すいません。
사실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시로노와 유지, 두 사람은 그렇게 우연히 만났지만 유지는 시로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2015년에 개봉한 이 영화 백설공주 살인사건은 일본 유명 작가인 미나토 가나에 작가가 쓴 백설공주 살인사건의 소설 원작 영화입니다. 영화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제를 무섭게 꼬집습니다. 성공에 목마른 유지는 대중들의 즐거움을 위해 자극적인 방송을 했고 대중들은 그런 유지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한 무고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살인자를 찾는 데 시작했지만 어느 시점부턴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팩트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진범이 잡혔을 때 빠르게 태세를 전환하며 또 다른 먹잇감을 사냥하는 사람들, 결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이 시대의 무섭고 아픈 부분을 보여주는 영화 백설공주 살인사건이었습니다.